자, 정치는 사람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했을 때 그 취지가 무엇 때문에 하는 거냐? 즉, 지금 국민의 표의 왜곡이 투표에서 반영되기 때문에 이 표의 왜곡을 줄이고 국민의 표를 얻은 만큼 국회의원 숫자를 비례적으로 좀 해줘야 그래야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다당제 그리고 군소정당들도 자기의 역할들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명분으로 내걸었고 솔직히 정의당을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대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장을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정의당뿐만 아니라 호남 정당도 혹시 덕을 볼까 하고 그 부분에 또 가세를 했지요. 그런데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그 군소정당에 대한 득표율 보장을 하게 되면 거기서 정당 의석을 잃는 것은 이 민주당이나 한국당 같은 대규모 1, 2 정당이 지금 잃게 되는 거죠. 그걸 각오하고 한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킨 취지도 엎어버리고 합의도 깨고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듭니다. 의석이 중요해서요. 그러면 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이 가져가야 될 비례의석이 둘이 합치면 8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뭐 하려고 합니까? 그냥 처음부터 정당 비례대표를 해서 득표율대로 가져가면 되지. 공연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가지고 복잡하게 의원을 갖다가 또 출당시켜서 꼬아주고 특정 정당에 그런 생쇼를 하면서 법이 갈수록 현상을 더 반영해서 단순화시키도록 가야 되는데 아니 뭔 그런 국회의원들을 다른 당에 빌려주고 출마 안 하는 사람을 그래서 번호를 앞에 당기고 정당 이름이 다른 데다가 지역구 뽑고 또 비례대표를 해주는 이런 번거로움과 그야말로 국민들 앞에 완전히 이건 뭡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걸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치가 국민한테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부터 주도했던 민주당이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법을 원상 회복시키겠다고 하면서 이번에 한 번만 이런 짓거리 하는 걸 용서해달라고 하고 또 한국당도 꼼수에 꼼수라고 좋아할 게 아니라 미래통합당도 우리도 저희들이 꼼수를 써서 이렇게 꼼수를 썼지만 정당한 게 아니라고 국민 앞에 사과를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이런 꼼수들을 만드는 일이 21세기의 대한민국에 횡행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이 꼼수가 배신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례당을 민주당은 안 만든다고 부인하던 2월 말에 이해찬이 여의도 음식점에서 문성근이를 만나 비례당의 대표를 좀 맡아달라 하니 문성근이가 거절을 하고 이런 거를 하라고 제안하는 사람의 내가 이름은 올리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곧바로 주권자 전국회의 등 친여 시민단체든지 다 나서서 정치개혁 연합 정당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작은 정당들한테 파견해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월 달만 해도 그런 비례정당을 만드는 한국당 등의 시도에 정치를 장난으로 만드는 거라고 비판했고 3월 달에서 현실에 인식해야 된다 하고 입을 좀 바꾸기 시작했는데 2월 달에 이미 지도부가 의원을 한 7, 8명을 보내주는 그런 거를 만들겠다고 의원 꾸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해찬이가 오찬을 했다는 겁니다. 불출마 의원까지 불렀대요, 최근에. 그런데 다른 의원들은 기분이 나빠서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원 꾸어주기까지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후보 등록이 지금 곧 다가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했다고 18만 명 당원이라는 게 다 문바들만 남아있으니 뭐든지 문재인 쪽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죠. 그러니까
당원 핑계대고 자기들이 부인해왔던 비례위성정당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자기들만 이걸 하겠다고 하면 욕먹으니까 비례연합정당이라 해서 제일 욕을 많이 할 지금 정의당의 입을 막으려면 다른 작은 정당들을 다 동원해서 정의당이 꼼짝 못하도록 올가매야 된다. 정의당은 자기들이 유일하게 당선자를 지역구에서 낼 수는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일정하게 득표율이 나오는 정당이니까 한 20석은 얻겠다 생각하고 좋아하다가 지금 민주당의 뒤늦은 꼼수에 분노하는데 이 운동권에 정의당까지 포함될 운동권의 원로나 영향력이 센 단체 사람들을 동원해서 좌파 비례대표 정당 연합을 만든다니 정의당이 지금 반발을 하는 것도 시큰둥해졌어요. 그래서 이 밑에 많은 이름을 넣어야 정의당이 꼼짝 못할 거니까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정당들을 막 지금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전환이라는 당도 거기에 들어가고 기본소득당, 그 다음에 미래당도 여기에 참가하고 녹색당, 정치개혁연합, 시민을 위하여 이런 정당들이 다 지금 여기 참가하겠다고 합니다. 정의당은 화가 나서 그런지 끝까지 불참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민생당, 가자환경당, 소상공인당 등도 여기에 이름을 넣는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석기 당인 민중당이 어떻게 할지가 지금 미지수인데 그 당이 결국은 들어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래 빨간 사람들이 하는 것은 통일전선 전술, 연합전선 전술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잔챙이 정당들을 다 합쳐봤자 지지율이 2%인데 참여자는 많은데 사실상은 민주당이 돈 다 대고 사람 다 대고 다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름만 얹는 건데 군소정당들이 여기 가가지고 과연 지분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자,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정의당이 불참하면 한 17번까지 얻지 않겠나 하는데 자기들 쪽의 사람들을 이렇게 주로 다 가져가려면 여기에 이름을 얹은 이 조그만 정당들도 또 요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단체마다 한 석, 두 석 정도는 내놔라 할 건데 이것이 가능할 거냐. 그래서 이 좌파 연합 정당도 지금 가고는 있지만 나중에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개국본. 조국 집회한다고 돈 수십억 걷었다가 보이스피싱으로 4억 떼였다는 이 개국본이 그 보이스피싱한 계좌를 돈 못 찾아가도록 동결시켜 달라고 휴일인데도 민주당 의원을 동원해서 건강원에 말을 해서 동결시켰다라는 사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개국본이 뭐 청와대 앞잡이 단체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바죠. 직접 이런 단체들을 만들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서로 교감을 하고 있으니까 특정 단체가 계좌 동결해달라는 걸 휴일에 건강원에 이야기하는 부분을 민주당 의원이 앞장서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개국돈의 이종원이라는 대표가 13일 날 보이스피싱 사건 보고라는 유튜브 방송을 시사타파TV에서 하면서 자정 무렵에 갑자기 편성이 됐는데 8,000명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2시간 가까이 진행하면서 이제 보이스피싱 사건을 해명하려고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사타파라는 다른 유튜브에 나와서 한 거죠. 그런데 방송 중간에 이종원이가 갑자기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다고요. 지난해 10월 7일, 8일 이틀간의 계좌 관리인 김모 씨가 보이스피싱을 당했고 깜짝같이 속아서 4억이 빠져나갔고 9일 피해 사실을 듣고 즉시 경찰 건감원에 신고했는데 9일이 한글날이었다. 그래서 은행도 놀고 다 관련 기관들이 노는 날이라서 계좌 동결 조치가 안 됐다. 그래서 아는 민주당 국회의원을 통해
금감원에 이야기를 해서 급히 계좌를 동결하도록 했다. 마침 국정감사 기간이라 금감원 직원들이 출근해 있어서 운 좋게 계좌 동결이 가능했다. 자, 이렇게 말했는데 금감원이 계좌 동결을 할 수 있는 기관이냐고 중앙일보가 알아보니 동결 권한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감원에 보이스피싱 신고센터가 있는데 휴일에는 가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훈이 말을 빌자면 안 되는 걸 되도록 만들었다. 국회의원 동원해서 그 이야기죠. 금감원 관계자는 계좌 동결은 본인이 해야 하므로 계좌 소유주라고 되어 있는 김씨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금감원이든 은행이든 해줄 수 없다. 여당 실세나 대통령이 압력을 넣더라도 계좌를 동결해 줄 수 없다. 만약 은행에 금감원이 연결해줘서 처리를 했다면 대형 사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날에도 시중은행의 보이스피싱 센터는 문을 열었고 4억을 이체한 개별 은행에 확인한 결과 이 한글날 동결이 된 걸로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은행 관계자는 공휴일에도 계좌를 동결할 수 있다. 금감원에서 연락이 왔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은행에 직접 연락해서 이 김 씨가 계좌 소유주가 했으면 굳이 권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당사자도 아닌 국회의원을 시켜서 금감원을 통해 가지고 은행에 영향력을 미쳤다. 지금 내용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종훈이가 말대로라면 일반인이 피해를 봤으면 방법이 없었던 것을 권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해결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또 그 유튜브 채널에 올려 나온 겁니다. 자, 그에게 4억이라는 돈을 지출 통제를 혼자서 이렇게 한 것이 문제고, 그리고 혼자서 계좌 명의인이 공인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까지 다 가지고 있다면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것과 똑같아. 자, 보이스피싱 당했다라는 그 녹취 내용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이 사람이 진짜 보이스피싱을 당했는지도 의문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강욱이가 기소된 지 55일 만에 그만뒀는데 조국 아들에게 자기 변호사 사무실에 일했다고 허위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줘서 조국 아들이 그걸 가지고 대학원 들어가는데 도움을 줬다라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버티고 있다가 갑자기 그만뒀는데, 자, 이제는 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선거 때 어수선할 때 조용히 사라지고자 하는 것이냐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제 그만뒀는데 어제가 총선 30일 전 비례대표에 출마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사퇴 마감일이라는 겁니다. 지역구는 90일 전에, 비례대표는 한 달 전에 그만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페이스북에 무슨 대한민국의 무슨 역사, 문재인 정부의 역사 운운하며 제자리로 돌아간다. 부담을 더 이상 안 드리겠다. 날치기 기소라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 촛불 시민의 명령을 거스르려는 특정 세력의 준동은 대통령님을 포함한 어디까지 비수를 들이댈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얘가 전국구 하려고 그만뒀다. 다른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비례연합정당을 가든지 아니면 정봉주와 손혜원이 하는 열린민주당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개가 있어요. 정봉주와 손혜원이 하는 열린민주당도 비례대표, 그 다음에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서 좌파 단체들을 끌고 와가지고 형식적으로 만드는 좌파 연합 비례대표 정당. 한 개를 만드는 것보다는 두 개를 만드는 게 더 짭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정봉주 정당도 손혜원이 정봉주가 하는데도 6%, 6.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들에 대해서 이 우한 폐렴에 대한 정부의 합동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13일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을 한 4분짜리 동영상을 청와대가 트위터에 올렸는데 자아자찬하는 내용이 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블룸버그 통신의 한국 기자가 영상을 리트윗하며 비판을 했어요. 청와대에서 이제 기자회견했던 영상을 이렇게 트위터에 올리니까 그 트위터의 리트윗을 블룸버그 통신의 한국 기자가 그걸 갖다가 리트윗하면서 한국 정부의 생각에 맞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외신 기자들이 잘려 나갔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신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은 친일 친미 딱지가 붙으며 배신자 반역자 취급을 당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정부가 그날 토론회를 했을 때 한국이 잘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한국 국민의 의료진의 성숙한 대응이지 실책이 많은 정부를 칭찬한 게 아니에요. 지금 외신에서 한국 칭찬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한국의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자기 공인양 아전 인수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는데 이 블룸버그가 지난해 3월에 일이 하나 있었죠. 이 문재인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그렇게 표시했다가 이 완전히 폭탄을 맞듯이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또 이런 정부의 코로나 관련 이 외신 기자회견의 홍보 영상을 외신 기자가 리트윗하면서 이런 식으로 저들 입맛에 맞추는 그런 내용을 하다 보니 한국의 이 외신에서 일하는 많은 한국인 기자들이 잘렸다 이렇게 했다고 또라이 나라 팔아먹을 놈 그런 부분부터 토착 외구 매국노 발언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파들이 분노의 정치학을 이용을 한다 하고 이제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눈도 깜짝 안 하고 미안하다 말도 안 하고 문재인 탄핵을 막아야 되니 안 한다던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도 해냅니다. 자, 그리고 외부에 적이 있다고 하면서 분노를 갖다가 자극해서 그 빠돌이들은 그냥 그 외부의 적에만 맹목적으로 달라붙어서 공격을 합니다. 이게 정치적인 부분에서 매우 퇴행적이면서 그 나라의 정치를 망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김대중의 아들 김홍걸은 비례대표 경선에서 4번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빠 찬스를 잘 쓰고 있어요. 문희상의 아들 문석규는 불출마하겠다 하고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고 아버지 지역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재인 빠돌이들의 행태, 또 더 나아가서 민주당의 행태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이제 보수의 일부도 닮아서 비슷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치를 망가뜨리고 나라를 망가뜨리게 될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런 빠돌이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한 엄격한 청산, 정당이 빠돌이와 연결되는 순간에 정당은 제 기능을 상실한다는 것을 좀 국민적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거의 법과 헌법에 좀 넣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